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정부에서 소위 첩약의 급여화 이 시범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첩약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바로 한방사들이 처방하고 환자들에게 복용케 하는 바로 그 한약입니다. 그 한약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범 사업을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고, 소위 한방과 약사회 여러 유관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당 기간 논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조만간 건정심에서 7, 8월 중에 건정심 본회의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보고를 하고 올해 10월 정도에 소위 첩약급여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1년의 과정, 수년간의 과정 중에서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첩약의 급여화는 절대로 안 된다. 한방약, 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을 시켜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잘못되고 불합리한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료계가 막중한 어떤 3중고, 4중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불필요한 굳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 한방탕약, 첩약이란 것을 급여화해서 연간 시범사업에도 연간 5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첩약급여와 시범사업의 어떤 기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첩약급여와 시범사업에는 전체적인 안은 5개의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에는 총 3개의 질환에 대해서 그 한방약을 급여화해서 환자들에게 복용케 하고 뭐 그 효과를 검증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우리가 페이셜 너팔시라고 하는 안면신경마비,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CVA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뭐 편마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어떤 질환에 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하나는 월경통입니다. 월경통, menstrual ache라는 월경통에 대해서 이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 안면신경 마비라든지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CVA의 후유장애, 그리고 월경통, 어느가 다나 사실은 한약으로 이것을 어떤 치료하겠다. 참으로 참 불합리한 일인 것이죠. 이미 안면신경 마비라든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또 뇌혈관 질환 후유증이라고 이걸 이 큰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환자 임상군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한약에 의해서 이 환자들을 어떤 치료를 하겠다. 이런 접근 방식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경통에 대해서 한약을 투여를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월경통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무슨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환자 1인당 1년에 10일간 한방약을 말 그대로 처방을 하고 복용케 해서 급여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각 질환에 대해서 여러 효과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가체계 또한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의 가격입니다. 수가체계, 소위 이제 심층 변증 방제 기술료라고 해서 이런 말을 또 만들었습니다. 한방사가 이런 약물들을 처방을 했을 때, 한방약을 처방했을 때 심층 변증 방제 기술료라고 해서 38,780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들이 종별 의료기관을 다 떠나서 초진 환자 15,000원 약간 상회하는 것, 재진 환자는 1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 거기에 대면 의사의 진찰 행위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진찰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입니다. 재진료에 비하면 무려 3.8배 정도가 높죠. 초진료에 비해도
2배 이상 훨씬 높습니다. 한방사들의 그런 어떤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의사들이 환자를 의학에 근거해서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는 그런 진찰 행위와 비교해서 이렇게 높은 가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의료에서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방사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38,000원의 심층 변증 방제 기술료라는 것을 책정을 한 것은 도대체 의사들의 진찰 행위의 값어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그만큼 고도로 어려운 의료 행위고 고도 어떤 의학에 근거한 어떤 그런 어떤 행위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래서 건강보험의 급여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문제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료행위가 급여화가 된다, 어떤 의료행위가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것은 바로 국가가 그 의료행위의 과학성,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방약, 한방탕약, 첩약의 급여화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첩약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 증거로서 자료로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층, 변증 방제 기술료라든지 수가 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시범사업 자체 한방약을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학적인 원칙, 그것을 철저히 위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건정심 소위가 7월 3일 개최되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좀 수정된 안을 만들고 정부는 7, 8월 중 건정심 본회의에 이것을 이제 올려서 보고를 하고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 이것을 우리 의료계, 우리 의사 누구도 이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사들의 업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학과 과학의 문제입니다. 한방 첩약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그것은 현대의 과학 기술, 그리고 현대의 의학, 과학적인 의학, 생학적 의학,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이 문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한방 첩약 급여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한방약 첩약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의 안전성하고 유효성이 전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체 실험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첩약급여와 추진의 문제점, 이렇게 화면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읽으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방 첩약은 의약품의 가장 기본적 조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못했다. 안전성, 세이프티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임상 실험, 실험실적 실험부터 시작해서 임상 실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온 이후에도 수많은 시판 후 우리가 임상 시험이라고 해서 수많은 어떤 사용 경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임상 시험이라든지 실험실적 실험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독성학 또 양리학적인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이런 근거 자료도 없는 채 첩약을 급여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안정성까지도 평가를 하겠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 한방약들을 바로 독성학, 톡시콜로지에서 하는 과제들입니다. 그 한방약제의 어떤 독성학적인 특징,
이것이 어떤 동물로서 얼마나 유해한가 그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검사를 해서 이미 이 약제는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급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직접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직접 환자에게 먹이면서 안정성까지 평가를 하겠다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엉망진창의 계획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 생체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을 국민에게 먹여서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안전성을 평가하겠다. 세계 어느 나라가 문명화된 어느 나라가 과학 기술에 근거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느 나라가 국민에게 이런 어떤 생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래서 첩약의 급여화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첩약이 급여화되기 위한 급여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 성분, 그 한약의 성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한약 분류와 조제 표준화, 한약 유통구조 혁신 등 생산, 유통, 조제, 투여 등 한약 전반에 대한 과학화 및 체계와 함께 한약 상호간 또는 한약과 의약품과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 및 한방, 처방, 조제 내역서 의무화 등을 통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화가 선행돼야 함에도 제도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성분 분석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을 해야 된다. 실험실적 검사뿐만 아니라 임상, 1상, 2상, 3상, 4상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한약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의약품 같이 한 성분을 분리하고 그것을 하나 약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화학약품 또는 생체에서 유래했지만 합성의 좀 과정을 거친 어떤 그런 의약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식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이 있는 것이고 그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방의 주요 성분들하고 한방약에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현대의약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자료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고 여기에서 그 해당하는 한방약이 안전하고 또 질병에 대해서 기존에 쓰던 약만큼 또는 그 이상 효과가 있고 경제성이 있어야 그 의약품은 우리가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급여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바로 환자에게 직접 투약을 해서 써서 안전성을 평가하겠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생체 실험을 하는 이런 어떤 비도덕적인 어떤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첩약급여와 이전에 의과 보험 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준, 규격, 원료 함량 등과 처방 조제 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외 탕정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 기준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한약의 원함용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계속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약 전반에 대한 과학화나 제도화 없는 첩약급여화는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나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에 배치된다. 첩약이란 것을 지금같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제 사적 선택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방약을 내가 먹고 싶으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먹고 싶은 사람은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약을 나는 원치 않는다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 거기에도 우리가 소위 이제 한방사들 또 의료인이고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쓰여진 약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는 확보가 돼 있어야죠. 그것도 되지 않은 채
현재는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투여되는 그런 약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그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이 한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과 독성이 있는가, 또 이 한약 약제에 대해서 중금속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자료도 여러 가지 또 불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동안 여러 번에 실제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채 현재 건강보험 밖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한방탕약의 무분별한 투여도 이것 역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그런 한약들만 건강보험 영역 밖에서도 처방되고 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체백급여와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왜 체백급여화가 돼서는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체백급여화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막기 위한, 철폐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오는 6월 28일 날 일요일 오후 2시에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그래서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어떤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체백급여화에 반대하는 우리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들의 강력한 어떤 목소리를 그날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의사회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집회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임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그리고 시도의사회, 시군구사의 집행부 위주로 해서 중소규모의 집회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선생님들께서는 이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집회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회가 열린 취지에 대부분의 우리 의사회원 선생님들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집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 KMA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집회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백급여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반드시 13만 의사들의 힘을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것을 저지시키고 그리고 차제 한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퇴출시킬 약은 퇴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함부로 쓰는 정부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한방건강보험을 분리시키는 그런 안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 철저하게 한번 공론화시켜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체백급여화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대한의사협회 철저히 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